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오늘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간밤 우리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던 비트코인의 상승세. 하지만 행복도 잠시 다시 주저앉은 모습인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며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코인 시장에서 이름 있는 미디어 회사인 코인텔레그래프가 이런 기사를 내요. 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지수 펀드를 승인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기사가 나오면서 이 비트코인이 전날에 대비했을 때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이 3만 달러를 돌파하는 엄청난 파워를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다시금 이게 가짜 뉴스라고 발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2만 7천 달러대까지 하락하게 되는데, 이 오버뉴스 때문에 단기간에 이 롱숏 포지션의 여하에 따라서 엄청난 수익 또는 손해를 받겠죠. 이게 과연 이 코인 텔레그래프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오버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ETF가 실제로 승인될 때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예비 체험이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반 투자자분들에게는 호재로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전쟁 이슈 살펴볼 건데, 현재 이파의 전쟁 계속 심화되고 있죠. 지금은 이제 이란까지 개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란이 개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도 이 이스라엘 쪽으로 편으로 지원을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전쟁이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더불어 이 미국이 과거에는 전 세계 치안 유지 느낌으로 항상 분쟁이 있을 때는 개입해서 중재에 나섰는데, 탈달러의 흐름과 동시에 이 미국의 힘이 점점 쇠퇴하고 있고, 이파의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태인데, 더불어 미국의 쇠퇴에는 이 브릭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5개 국가의 머리 글자를 따서 부르는 브릭스가 계속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는데, 2010년대까지만 해도 브릭스 국가들이 미 국채를 많이 보유를 했었습니다. 전 세계 1등 빚쟁이 국가 미국이 마구마구 찍어내는 종이 쪼가리 빈 문서를 발행하는 족족 받아줬던 거죠. 세계 제1의 강대국이자 빚쟁이 국가였던 미국이었지만, 이 신흥연합이었던 브릭스가 미국의 국채를 매수를 했던 건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쨌든 미 국채가 안전자산이었기 때문인데,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들의 스탠스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 이 미국 내 러시아 자산 동결과 미중 갈등 심화,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국채 가격 폭락 등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 달러를 내던져버리면서 미국으로부터 탈출하고 있고, 또 이 브릭스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의 6개 국가가 내년에 2024년에 합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11개국으로 내년부터는 더욱더 막강해질 브릭스의 힘으로 탈달러의 흐름은 더욱더 가속화되어 간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이러한 흐름에 브릭스 국가들이 탈달러를 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자금을, 사실 금 하나로만 대체한다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빈자리에 비트코인이 들어가는 건데, 당연히 미국도 이 사실을 알고 비트코인을 매집 중이며, 이 딜을 바짝 쫓고 있는 게 브릭스에서 큰 힘을 가진 중국 정부입니다. 중국 정부는 약 19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계속해서 물량을 축적해 나가고 있어서, 이 말은 즉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기둥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물론 이런 흐름이 코인 시장 투자자에게는 장기적으로 호재일 수밖에 없어요. 앞선 각국의 이 비트코인 보유량과 더불어 전쟁 이슈로 비트코인 보유자가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이 80%를 넘었는데,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기능으로 자본 통제가 없고 보관 및 이동이 용이해서 전쟁 당사국 국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이 전쟁 여파로 신흥국 통화가 하나씩 소멸할수록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은 높아질 겁니다.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장기 투자자가 80.34%, 그리고 단기 보유자가 보유한 유통량은 사상 최저치인 19.34%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량의 대부분이 장기 투자자의 손에 달린 것은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다음으로 간밤에 상승세를 이끌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흐름을 체크해 보자면, 일단은 현재 SEC와 그레이스케일 등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다른 현물 ETF 승인 가능성도 높아진 상태인데, SEC는 더 이상 같은 이유로 ETF 승인을 반려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라서 법원에서 말하는 똑같은 이유가 아닌 새로운 이유를 만들어서 SEC가 다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시간 끌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 줄 수밖에 없을 걸로 보고 있는데,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을 포함한 이 시장의 전문가들은 2024년 1월 10일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확률을 현재 90%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상 시장 분위기는 그냥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는 기정사실화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왜 1월 10일 날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냐면, 아크인베스트의 파이널 데드라인이 1월 10일인데, 근데 이때 만약에 아크인베스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SEC가 거절한다고 하면 분명히 같은 이유로 나머지 신청들도 다 거절하는 게 맞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아크인베스트의 마지막 파이널 데드라인에 승인을 하면서 일제히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뻔하게 이 3월까지 끌고 가서 마지막 데드라인에 승인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 1월에 조금 더 일찍 ETF 신청을 승인해 줄 가능성이 높은 건데, 비트코인 현물 ETF와 선물 ETF의 차이점은 일단 이 현물 ETF라는 거는 자산 운용사들이 어쨌든 시장에서 직접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보관을 해야 하는데,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산 운용사들이 시장에서 큰 유동성이 발생했을 때에도 막힘없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비트코인 현물 물량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대량의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시장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상승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이치라는 소리이고, 이러한 흐름이 내년 1월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분명히 대비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리플 소식 살펴볼 건데,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분은 신디 영이라는 분으로 리플의 유럽 책임자거든요. 지금 이제 SEC가 계속해서 리플을 쪼이고 있으니까 일전에 리플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계속 생태계를 발전하겠다 했었는데, 지금 리플 측이 이 CBDC 개발을 위해 전 세계 12개국 이상의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에 리플이 CBDC 및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하고 정부와 금융기관이 돕기 위해 CBDC 플랫폼을 출시했었는데, 계속해서 시장에서 블록체인 인기가 높아지니까 중앙은행들이 앞다퉈서 CBDC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있는 상태로 지금 G20 회원국 중에 무려 19개국이 CBDC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런 모습에 진짜 이 리플이라는 코인의 생태계가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 이 비트코인은 값어치가 올라가서 필요성을 증명한 코인이라고 본다면은 리플은 기술력이 증명되면서 값어치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소송이라는 족쇄가 발목을 잡고 있긴 하지만 리플이 지금 내리고 있는 이런 단단한 생태계가 제대로 시세에 반영된다면 정말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할 시장의 이슈는 2.8 전쟁, 미국과 브릭스 국가들의 상황으로 인한 탈달러의 흐름, 그 안에서 수혜를 보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또 비트코인 반감기, 리플 소송,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의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서 저도 계속해서 흐름 파악해 드릴 테니까 다가올 대상승장에 제대로 된 행복을 느껴보자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